밥을 먹고 나서 속이 괜히 더부룩하고 답답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뭐든 잘 드셨는데 요즘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소화가 더딘 느낌이 드시지요. 예전 같았으면 삼겹살도 두세 점 더 먹고 밥도 두 그릇 거뜬히 드셨을 텐데 이제는 반 공기만 먹어도 속이 차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 이 작은 신호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젊을 때보다 확실히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 뚝딱 하고도 바로 일하러 나가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한 끼 먹고 나면 꼭 쉬어야 할 만큼 답답함을 느끼지요. 저도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에 밥 한 숟갈이면 천하무적이었는데 이제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속이 쓰리고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같은 음식도 나이가 들면 위장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 여전히 빨리 드시는 습관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하시느라 혹은 아이들 챙기느라 밥을 서둘러 드시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이 오히려 속을 힘들게 합니다. 급하게 삼킨 음식은 제대로 씹히지 않아 위장이 몇 배 더 힘들게 소화를 해야 합니다. 또 함께 들어간 공기가 가스로 쌓여 속이 빵빵해지기도 하지요. 씹는 횟수를 20번만 늘려도 훨씬 덜 더부룩하다는 사실 직접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하나, 나이 들수록 기름진 음식이 점점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족발, 삼겹살, 튀김 같은 걸 친구들과 곧잘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점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 밤새 뒤척이게 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에서 소화를 돕는 효소가 예전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불편함을 키웁니다.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라면, 떡 같은 음식은 오랫동안 위에 남아 더부룩함을 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시던 음식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고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음식을 소화하느라 고생하고 결국 속은 더부룩해지고 잠도 편히 못 주무시게 되지요. 예전에는 배부르게 먹어야 든든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조금 덜 먹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속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소화제를 드십니다. 특히 여행이나 잔치에 가서 음식을 조금만 과하게 먹으면 바로 소화제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제를 드시면 당장은 편안해지지만 계속 의지하다 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하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식사 습관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소화 불량의 큰 원인입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 TV 보신다고 소파에 바로 누워 계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때 위 속 음식이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깁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으니 밥 먹고 바로 눕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습관이 생기게 되지요. 이제는 식사 후 30분 정도만이라도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거나 가볍게 집안을 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물을 드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30분 뒤에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여름날 땀 흘리며 일하다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이 속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 보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섬세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습관 하나하나가
이제는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요즘 자꾸 속이 답답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작은 생활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속이 더부룩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항상 위에 좋을까요? 그 답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어떤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될 때마다 된장국이나 김치를 떠올리십니다. 발효 음식은 다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모든 발효 음식이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치처럼 매운 양념이 많은 음식은 위를 자극해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된장국처럼 자극이 적은 발효 음식이나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 식품은 위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요. 같은 발효 음식이라도 어떤 것이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사일이나 장사일로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그때는 삼겹살, 돼지국밥,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세 소화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니 금방 소화가 내려갔던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 활동량이 줄다 보니 예전처럼 먹으면 금세 속이 답답해집니다. 나이 탓이라기보다 생활이 바뀌어서 위도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이럴 때는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나 배추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위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무는 예부터 소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물을 갈아 넣은 무국을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시원한 무 맛이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듯하지요. 어릴 적 겨울마다 무청 시래기를 삶아 밥상에 올리시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 시래기 역시 섬유질이 풍부해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트림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는 잠깐만 속을 편하게 만들 뿐 사실은 위에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사이다 한 잔이 더부룩한 속을 풀어주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니 과일을 많이 먹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당분과 수분이 오히려 위를 더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사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적당히 드시면 장 운동을 도와 속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 시골에서 사과를 깎아 드시며 아침 사과는 금이라고 하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속이 더부룩한 게 단순한 소화 불량일까요? 아니면 다른 질환의 신호일까요? 사실 대부분은 단순한 습관 문제이지만 간혹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자주 속이 불편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변이 검게 변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지만 이제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인내시경을 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결과지를 받아보고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위험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약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선택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셔도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에 도움되는 습관 중 하나는 바로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옛날에는 밥을 먹고 바로 논으로, 밭으로 또는 가게 일터로 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도 금세 소화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사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소화가 더딘 겁니다.
사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 5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위는 한결 편해집니다. 그럼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직후에 격하게 움직이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위 속 음식물이 흔들리면서 역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상체를 굽히는 동작보다는 등을 곧게 펴고 움직이는 것이 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셔서 오래 걷기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가볍게 팔을 흔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밤늦게 출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빵이나 떡을 꺼내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늦은 밤 간식은 다음 날까지 소화가 덜 된 채로 남아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야식 먹고도 금방 잤는데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대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침에 꼭 지켜야 할 습관, 그리고 위장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속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곧장 텔레비전을 켜시고 어떤 분들은 물 한 잔을 드시기도 하지요. 사실 아침에 드시는 첫 한 잔이 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사실 차가운 물은 자고 있던 위를 갑자기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 오히려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마시면 위가 부드럽게 깨어나고 장 운동도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굶고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먹기 싫고 점심은 배고프니 왕창 먹는다 하시지요. 그런데 위장은 갑자기 많은 음식을 받으면 힘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바로 소화불량이 옵니다. 아침은 조금이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갈, 삶은 달걀 반쪽, 바나나 반 개만으로도 위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어머님께서 끓여주시던 보리죽이나 고구마 한두 개로 아침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고 가벼운 식사가 오히려 건강에 더 좋습니다. 혹시 식사할 때 빨리 드시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일터에 빨리 나가야 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밥을 허겁지겁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속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치아가 예전 같지 않아 씹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꼭 20번 이상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이면 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하고 느끼실 때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위 자체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금방 내려갔을 음식이 오래 머물러 더부룩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작게 자주 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3끼를 무겁게 드시는 것보다 4번, 5번으로 나누어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옛날에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밥을 덜어주시고 본인은 자주 조금씩 드셨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소화불량을 피하려면 어떤 음식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튀김, 전,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은 위에 오래 머뭅니다. 젊었을 때는 맛있게 드셨던 족발이나 보쌈도 지금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맵고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매운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2공기를 뚝딱 하셨겠지만 지금은 그 매운맛이 위를 자극해 더부룩함을 만듭니다. 대신 기름은 줄이고 양파나 애호박, 두부처럼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소화제를 자주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소화제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주 드시면 몸이 스스로 소화하는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과 음식 조절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던 밥은 약이다라는 말이 여전히 진리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무리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셔도 속이 불편합니다. 혹시 잠을 설친 다음 날 속이 더부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위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위 건강에도 꼭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분들과 공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을 풀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음식 때문입니다. 음식을 가볍게, 천천히, 자주 드시고 식사 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위를 깨워주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속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속이 불편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달래고 계신가요? 혹시 집에서만 통하는 나만의 비밀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